검찰이 전북대 총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경찰은 선거운동 기간인지 몰랐고 영향도 크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만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규호 전 교육감의 친동생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최 사장을 최 전 교육감의 도피 생활을 도운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가 대한관광 리무진과의 소송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패소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차별 논란과 교권 추락 등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경찰이 전북대 총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거운동 기간인지 몰랐고 선거에도 영향이 크지 않았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경찰관에 대한 별다른 조치도 없는 등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청 본청 한 수사팀장이 현 총장의 비리를 알아내겠다며 전북대 교수들을 접촉한 건 지난달 17일과 18일 총장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때입니다. 민감한 시기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경찰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졌지만 경찰은 궁색한 변명만 내놨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인지 몰랐고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선거에 이용한 사람들이 문제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저희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것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를 선거에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이지.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걸 알게 되자 곧바로 첩보 수집 활동을 중단했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중간에 알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일체 그 첩보 수집 활동을 중단을 했거든요. 조치라기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전북대 교수 8명을 수사하고 있는 전북경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찰청 본청에 찾아가 해당 경찰관을 조사했지만 직무상 활동으로 드러났고 자신들은 더 이상 손댈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직무상 범죄 첩보 수집하는 것이지 더 이상 나온 것은 없고 벌써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까지 손을 못 대고 안 되고. 선거를 불과 10일 앞두고 총장 내사 공방을 불러일으키면서 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든 경찰이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검찰이 최규호 전 교육감의 친동생인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8년간의 도피 생활을 도운 핵심 인물로 검찰이 최규성 사장을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입니다. 검찰이 이곳에 수사관을 보내 최규호 전 교육감의 친동생인 최규성 사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삼선 의원 출신인 최규성 사장은 그동안 친형인 최규호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지만 관련성을 부인해왔습니다. 그건 인터뷰하지 않을게. 대화를 안 하겠다고 그 문제는.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최규호 전 교육감이 도피 기간 차명 휴대전화로 최규성 사장과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부터 최 전 교육감 도피와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대검 계좌 추적팀의 지원을 받아 도피 자금이 어디서 흘러들어와 어떻게 사용됐는지 최규호 전 교육감의 차명 계좌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은 광범위한 수사로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정조준하면서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대한관광 리무진과의 소송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패소를 자처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올해로 12년째를 맞은 세계 태권도 엑스포가 특정 업체들만의 잔치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을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인천공항도선 독점 운영권에 대한 상고심에서 1, 2심을 뒤집고
대한관광 리무진에 손을 들어준 상황. 두세훈 의원은 전라북도가 대형 로펌을 앞세운 대한관광 리무진 측과 달리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법무 담당 부서가 아닌 실무 부서에게만 소송을 맡겨 패소를 자초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오직 비법조인 구성된 건설고등직 직원들만으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이건 이 소송의 패소는 소송 수행 과정만 봐도 일정 부분 예상이 됐던 겁니다. 파기환송심이 이대로 끝나면 도민들은 공항까지 1시간이나 돌아가고 6,500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온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주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시작된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는 석연찮은 사업 집행과 허술한 운영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영일 의원은 최근 4년간 대회 상황을 점검한 결과 행사 만찬과 이벤트, 스포츠용품과 버스 임대를 특정 업체들이 3, 4년씩 독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입찰도 하지 않았고 사후 정산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도 전라북도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말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본 적도 없고 전라북도는 대회 운영에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관리감독과는 별도로 감사를 실시해 상황을 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의 차별 논란과 교권 추락, 상담심리사 채용과 관련한 특혜 문제 등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조창현 기자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의 대표 공약이면서 최대 성과로 분류되는 혁신학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최영규 의원은 일반 학교의 두세 배가 넘는 예산을 지원받는 혁신학교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된 성과 분석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 간 차별 논란만 커지고 있다며 혁신학교의 일반화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반 학교는 기본 운영비만 지원이 되는 거죠. 근데 혁신학교는 학생 수 곱하기 3만 원씩 해서 추가로 기본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일반 학교와 혁신학교의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전북교육청이 상담 심리사를 채용하면서 미숙한 업무 처리로 2개 학회 출신에게만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달된 명확한 두 학회에 대해서만 받으라고 한 건지 예시사항이었었는지 문서에도 명확히 예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교육청에 계신 분 그 누구도 확인해보지 않고 기존의 관례대로 그냥 그렇게 했다는 부분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교권 추락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입장을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교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교육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권 보호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고 계실지. 도의원들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세월호 추모관의 이용자가 거의 없다며 폐쇄 검토를 요구했으며 학교 시설 사용과 관련해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학교 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전북교육청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경찰이 한 장애인협회 회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오늘 협회 사무실과 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회장은 거액의 협회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기구를 생산하는 완주 한 공장, 한 해 매출액만 100억 원대입니다. 공장은 한 장애인협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이 이 협회 회장 개인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회의자를 가져가신 분 들고 가신 분 회의자 아니요, 지금 연락이 안 돼요. 회장이 받는 의혹은 횡령입니다. 법인명의 통장에서 회장 개인 계좌로 돈이 이체되거나 협회와 계약한 업체에 지불한 돈이 다시 회장에게 흘러간 정황들이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분 없이는 개인 통장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가재입금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법인에서는 우리 특히 사단법인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의혹을 뒷받침할 회계 자료는
경찰이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협회 감사직을 맡고 있는 세무사가 회계 부정에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저촉되는 위법 사실이 있으면 이 부분도 해가지고 처벌을 할 거고요. 경찰은 조만간 협회 회장과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의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자광이 오늘 전주시에 사업계획이 담긴 지구단위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주식회사 자광은 전주공장 부지에 있는 전랍도 소유의 공유지 사용에 대한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전주시의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복합개발계획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북녹색연합은 대한방직터의 용도를 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바꾼다면 특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는데요. 전라북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등 3개 사업의 조사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으면 반드시 받는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는 번번이 지역사업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예타로 불리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대형 지역사업을 연말 안에 선정합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사업이 대상입니다. 저희가 연내에 일단 선정하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신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주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에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2가지씩 내도록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고민 끝에 새만금 공항 건설과 상용차 자율주행 기지 조성을 각각 1, 2순위로 선정해 제출했습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전 공항 개항과 군산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두 사업의 규모는 각각 9,700억 원과 3천억 원대입니다. 전라북도는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예타면제 3순위 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우리 전북의 대도약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예타 면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타 면제는 터덕거리던 지역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시도별로 최대 1개 사업만 선정하거나 경우에 따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정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5년 동안 적용될 쌀 80kg의 목표 가격을 19만 6천 원으로 제시했지만 농민단체는 최소 24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북도연맹은 생산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제시액이 너무 적다며 향후 5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최소 24만 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민단체는 야당과 함께 쌀 목표 가격의 추가 인상을 요구하기로 해 정부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 부성의 성곽 유구가 확인된 한국전통문화전당 인근 부지에 대해서 정밀 발굴 조사가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정밀 발굴 조사에 들어가고 내년에는 성곽 유구가 확인된 부지 일대를 매입해 도시관리 계획 시설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주시는 내년 2월에는 전주부성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전북 지역 노인 일자리를 진단하고 공적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오늘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발제에 나선 전북연구원 이중섭 박사는 전북은 가난한 노인들이 많지만 노인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아 이들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박사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공적연금 수급자는 86%에 이르지만 노후 소득 보장은 부족하다며 기초연금 인상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행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2번째로 출석한 송성환 도의회 의장이 추가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지난 2016년 9월 해외 연수 과정에서 여행사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의장은 여행사의 부탁으로 현지 가이드에게 돈 봉투를 대신 전달했을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송 의장 기소 여부를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 인근 비료공장 지하에서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전라북도가 불법으로 판명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국립환경과학원 검사 결과 매립된 폐기물이 불법으로 판명되면 공장 전체에 대한 조사는 물론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